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황영웅 씨의 근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끔 라이브 방송 때 황영웅 씨의 그 근간을 물으시는 분들, 또 얘기를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황영웅 씨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뭔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다든지 또는 방송 출연이나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은 저도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내일이 2월 28일이죠. 황영웅 씨가 불타는 트롯맨 마지막 결승을 앞두고 결승 2라운드를 앞두고 방송에서 하차를 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결승전 1라운드가 황영웅 씨의 마지막 방송 무대였습니다. 바로 2023년 2월 28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꼭 2년이 됐습니다. 황영웅 씨가 2023년 2월 마지막 날 방송을 끝으로 저는 아직까지 어떤 방송에도 출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케이블이든 또 로컬 방송이든 어느 지상파에도 출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모르는 다른 소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상당 기간 두문불출 활동이 없었죠. 거의 많은 언론에서 황영웅 씨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어떤 기사나 또 근황도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황영웅 씨가 파라다이스, 예, 지금은 거의 오늘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5만 7천 명이 넘는 이런 트로트 가수 팬덤 중에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거대 팬덤입니다. 예. 이 팬분들께서 황영웅 씨를 다시 끌어내게 됐죠. 예. 끌어낸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쁜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타는 트롯맨 당시에 결승 무대에서 거의 사실상 확정적인 우승자였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까지 성적이 압도적인 1위였고 응원 투표라든가 이런 데서도 2위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위가 확정돼 있던 황영웅 씨가 개인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폭로와 또 의혹들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수많은 대중들의 비난 속에 자취를 감추었죠.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소식을 알 수 없었던 황영웅 씨, 예, 그저 전언으로, 예, 귀뜸으로 카더라를 통해서 저도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에 대한 음악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자숙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런 황영웅 씨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이 파라, 예, 파라라고 이렇게 하시죠. 예, 파라다이스 황영웅 씨의 이 팬카페 분들이 팬덤 분들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끌어낸 건데요. 황영웅 씨를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이죠. 황영웅이 복귀했다고? 네, 맞습니다. 방송 무대에 복귀하신 건 아니고요. 음반으로 그리고 콘서트로 예전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복귀를
했고 음반 판매가 거의 기록적인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음반이요, 사실상 그 대한민국 음반 제작 역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겁니다. 가수가 아직 뭐 곡을 완성한 단계도 아니고 완전하게 뭐 이렇게 음반 발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황영웅이 음반을 내고 그 발표를 한다면 그 음반을 사주겠다. 예. 그러니까 뭐 선구매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우리 뭐 선구매, 예약구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아니고 아직 제작도 안 된 음반에 미리 그 음반 제작을 위한 그 예약 판매를 위한 모금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음반이 나오면 살 돈으로 이렇게 돈을 모았으니까 음반을 좀 만들어라. 예. 이렇게 해서 모금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뭐 음반 제작이니까 뭐 한 500만 원, 뭐 돈 1000만 원 이렇게 모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십억의 그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예.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액수가 모이고요. 그 발매된 음반은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의 음반 판매량으로는 기록적인 판매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가 본격적으로 콘서트 무대를 갖게 되죠. 예. 5회 그리고 6회였던가요? 6회, 5회였던가요? 두 번의 그 시즌 투어 콘서트를 모두 전석 매진을 하면서 황영웅 씨는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다만 그 복귀가 일반 대중들을 향한 복귀가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정말 어두운 그 곳에서 끌어내준 팬들에게 복귀한 것이죠. 파라다이스 분들에게 복귀를 한 겁니다. 파라다이스 이 팬카페 우리 팬덤분들 이분들의 이 어떤 그 적극성이라는 거는 뭐 어느 트로트 가수의 팬덤 못지않고 어느 아이돌 가수의 팬덤 못지않아요. 굉장한 그 팬덤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 파워라기보다 그만큼 이제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영웅 씨의 그 이미지를 위해서 기부도 마다않고 봉사활동도 마다않고 또 여러 방면으로 그 황영웅 씨의 양지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차츰 황영웅 씨의 복귀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황영웅 씨가 이 방송에서 뭐 퇴출이라는 표현이 맞죠. 퇴출될 당시에 보면은 거의 뭐 광기에 가까운 그런 비난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도 그때 당시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 내용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돌이켜 좀 차분히 보면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분명하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분의 내용이 있고요. 또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황영웅 씨를 변론하는 그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뭐 명백한 증거나 그 확정된 그런 뭐 제3자의 이 뭐 증언 증거 이런 것들 없이 당사자들의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왜곡돼 있고 아니면은 끝까지 거짓을 일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프로그램 끝났고 후속 보도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 분위기에서 정말 비난과 또 절망만을 아는 채 황영웅 씨가 사라진 거죠. 네. 저는 뭐 학폭 행위라든가 또 여러 그 논란이 됐던 인성 문제 그런 부분이 그 사실이라면 뭐 추호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그 양쪽에 상반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에 어느 편에 서서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야 될지는 난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황영웅 씨의 이제 복귀 소식이 점점 짙어져 갔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복귀는 양지로의 복귀죠. 예.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축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일반적인 그 공연 무대, 이런 뭐 CF라든가 이런 복귀가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그 가능성을 보이면서 실제로 복귀를 한 게 CF였습니다. 예. 제품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메이저 그 회사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CF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름이 좀 생소한 그런 업체이긴 한데 어쨌든 제품 광고로 황영웅 씨가 CF를 촬영을 했어요. 예, 광고 모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 논란이 됐던 황영웅 씨의 이 뭐 인성이나 과거에 대한 그 부분들 이것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뒷받침이 됐어요. 왜냐하면 CF라는 것이 어느 그 CF든지 간에 광고 모델하고 계약을 할 때는 통상 그 품위 유지라든가 이미지 손상에 대한 그런 위약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광고주와 계약을 한 이 유명인 뭐 연예인이든지 예, 이런 분이 광고 계약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또 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이제 행동이나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는 물론이고 계약에 따라서는 그 실추된 이미지로 인한 회사의 피해도 배상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영웅 씨가 그동안 침묵 또는 부인으로 일부 부인 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본인의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단적으로 이 황영웅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는 거다. 네, 당당함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또 얘기를 해봐야 논란만 될 거니까 이 CF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황영웅 씨의 투어 콘서트가 여전히 초대박을 이루고 연이어 발표된 앨범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흥행을 거둡니다. 황영웅 씨는
모든 방송사들이 그 먹이를 쫓듯이 과거와 인성 논란에 대해서 파헤치려던 그런 타겟에서 이제는 시청률을 위해서 프로그램 흥행을 위해서 섭외해야 될 1순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사실 이번 현역 가왕에도 황영웅 씨의 출연 얘기들이 굉장히 솔솔솔솔솔솔 나왔습니다. 남자 편을 제작한다. 그리고 서혜진 PD가 제작을 한다. 서혜진의 완패기였던 황영웅을 등판시킬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뭐 미스테리 출연자가 있다 했을 때 그게 황영웅 씨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황영웅의 복귀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쪽의 얘기들은 뭐 그렇게 저렇게 전원으로 전해지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필드에서는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귀가 임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 섭외해달라. 황영웅 섭외 금액이 얼마냐. 황영웅 섭외 스케줄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런 그 콜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 기획사들의 상당히 그 요구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받아봤습니다. 항상 궁하면 통하는 법이고 뭐 급한 놈이 우물 파는 거고 예. 찾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입증하고 또 그 사회 정의 구현 실현을 하려고 그렇게나 노력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그 이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수만 명의 팬을 데리고 있고 수십억의 음반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 투어 콘서트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스타 아닌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어떤 진실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더 파헤쳐가지고 그 방송에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듯이 이런 뭐 악행과 이런 인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중의 스타가 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탐사 보도를 했던 분들이 만약 정말 그 더한 의혹이 있다면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더 이상 나서지 못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저는 그것이 또 궁금하고요. 만약 밝힐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밝혀줬으면 좋겠고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으로 한 사람을 지나치게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웅 씨의 복귀는 거의 뭐 턱 밑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뭐 방송, 작게는 뭐 라디오부터 예능 프로그램, 또 트로트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뭐 콘서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행사를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앞다투어 섭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 씨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글쎄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봄이 오고 한창 행사 소식이 무르익어 있고 저희도 뭐 섭외를 많이 받고 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황영웅 씨를 직접적으로 섭외했다. 황영웅 씨가 출연 계획이 나왔다 하는 부분을 들은 적은 없어요.
어쩌면 양지로 복귀하는 그 순간 또다시 재점화되고 다시 끌어오를 어떤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결론이 매듭이 지어지려면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과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음반 수익으로 수십억을, 그리고 수많은 콘서트장에서 슈퍼스타로 군림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한 거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때 그렇게 황룡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결정적인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 보도했던 그분들이 왜 더 이상 뭔가 더 밝히고 파헤치지 못하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결론을 결자해제라 그러죠. 예. 그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삼았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황영웅 씨의 이 양지로의 복귀가 언제가 될지는 계속해서 미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황영웅 씨의 그 의혹들이 사실은 학창 시절 그리고 20대 초반의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있었고요. 벌금이 50만 원, 합의금이 약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해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참 제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는 이 문신 이야기고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신 부분은 정말로 지극히 이 편견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문신 안 좋아합니다. 제 몸에도 문신이 일절 없고 문신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도 않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문제 삼는다면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몸에 문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예. 그거 한마디로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문신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해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절에 품행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법이 용서하는 거,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든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당사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용서를 해버려요. 예. 또는 집행유예를 해버려요. 예. 나는 지금도 참을 수가 없는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옵니다. 당사자는 난데, 정말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그 규범한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죠. 그걸 다 하고 당사자들에게도 용서를 받았다면 잘못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예. 그렇다면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신이니까. 예.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반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에 복귀하는 게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러면 돌아올 기회를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은 절대 반성하지 않고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반성해봐야 용서를 구해봐야 아무도 용서 안 해주는데, 예, 아무도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왜 반성해야 됩니까? 계속 범죄나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그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황용 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과거에 그런 그 인성이나 또 악행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될 부분들은 그 처벌받았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고백하고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의혹들이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자칫 과도하게 제기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더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스타가 됐고, 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밝히는 게 아니고 못 밝히는 거라면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거라면 글쎄요, 우리는 그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한쪽의 시선에서만 바라본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우의 복귀. 분위기는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황영우 씨를 붙잡고 있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라고 해야 될지 끈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그 정리를 하든 예, 정리를 당하든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당분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콘서트를 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황영웅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2021년이었던가요? 예. 2021년 1년이 제 기억으로 1년인 것 같습니다. 고복수 가요제라고 울산에서 있는 이제 유명 가요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황영웅 씨가 출연하셨던 대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 무대가 제가 이제 직접 봤던 그 거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 사실은 본 적은 없어요. 예. 뭐 황영웅 씨도 저를 모르겠죠. 그때는 오히려 황영웅 씨는 그냥 완전 무명으로 그냥 가요제에 참가한 일반인이었고 저는 이제 안무팀들하고 같이 뭐
갔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노래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좋은 곡이 많고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들어봤는데 팬덤이 왜 많은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황영웅이라는 사람의 그 여러 평가를 빼고 노래만 듣고 있으면 빠져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황영웅 씨가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받고 반성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잘못이 없거나 그것이 부풀려진 것이라면 그 굴레를 벗고 잘라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귀 어디까지 왔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근데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와 있어요. 예. 문 밖에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열지 못하는 것인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문 밖에 있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만간에 또 황영웅 씨에 관한 얘기들 복귀했다면 복귀를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날이 또 언젠가는 오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때가 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